바다는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시연을 했고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영유아극이 처음인 팀이고 5명 다 되게 우연히 영유아들과 되게 좀 만난 지 오래된 그래서 이제 약간 점들을 잇는 기분으로 자료들을 찾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8월쯤 모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공연 목표 찾기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. 인형극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 약속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? 혹은 어떻게 만날까? 아이들하고 인형은 좀 관련이 깊잖아요. 그래서 인형극을 하는 공방은 얼마나 멋있는 인형극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? 멋있는 인형극을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은 멋있는 인형극 뭘까? 뭐 이런 고민들로 시작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첫 워크숍에 정희 이제 22개월 정희 친구랑 9개월 이든 친구랑 이제 12개월 지율 친구. 그래서 이제 나이대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놀이를 이제 직접 만나면서 일단 좀 알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여러 나이대 아이들을 모은 이유고, 또 동그라미 공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이제 동그라미 공방의 인형을 좋아해 줄까? 그 질문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첫 워크숍에서. 일단 아이들이 어떤 인형을 좋아하고 어떤 인형에 반응하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사람 형태를 가진 인형, 뭐 동물 인형, 마스크 뭐 이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인형을 다 가져가 보자. 그리고 일단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첫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트 위에 인형들 외에도 뭔가 종이컵이라든지 스티커, 테이프, 뭔가 저희가 그때는 이제 상상 속이죠. 상상 속에서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일단 매트 위에 다 펼쳐놓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좀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. 좀 어린 친구일수록 더 관심이 없다라고 느꼈어요. 그리고 인형의 형태의 차이가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들어왔었고, 거의 이렇게 인형극을 잠깐 보다가 옆에 있는 종이컵을 더 즐거워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서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첫 워크숍에서는. 동물 인형들을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되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, 막상 저희가 만든 동물 인형들은 눈이나 코가 없는 어느 정도 추상적인 형태의 인형들이었어요. 근데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인형들에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, 그리고 저희 영상에 보이는 이 22개월 저희 휘가 인형을 어떤 나랑 다른 존재, 어떤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잘 담지는 못했지만 요때 이제 휘랑 등이 한참 동안 이제 천도 흔들고 그리고 천으로 깍꿍놀이도 하고 천에 좀 흥미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첫 워크숍 이후에 저희가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, 이제 무조건 만들어 보자 해서 천하고 그 아까 백스터라고 하는 나무 인형 해서 일단 바다에서 친구를 만나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바다를 천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천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 어떤 중간의 단계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몇 명의 친구들을 한 번에 만나야 될까, 그게 맞을까 했을 때 한번 적은 수의 친구를 꾸준히 만나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번 한 친구만 바라보고 한번 워크숍을 진행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을 이용한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한번 바다를 구체화시켜보자라는 얘기를 했고, 체험이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? 놀이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짧은 연극을 이때 한 5분 정도 분량의 연극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만났어요.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시면 천에 불빛을 비추면서 별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천 뒤에 물고기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자 극을 보여주기도 하고,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가졌던 백스터가 아이한테 가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만들기도 하고, 그래서 두 번째 워크숍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고민을 했던 건, 저희가 이제 첫 워크숍에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막 여기는 체험 파트, 막 여기는 놀이 파트, 여기는 연극 파트 막 이렇게 분리를 막 시키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제 동그라미 공방의 공연을 볼 때 항상 이제 소수의 인원이 아주 어떤
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서사들을 찾아내면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이 공방의 되게 매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렇게 세트를 설치하고 천을 막 7, 8명이서 막 흔들고 있고 이게 이 공방과 맞을까? 이런 고민을 저도 또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림 자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동그라미 공방식의 그림 자극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직 좀 해결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워크숍은 그러면 이제 공연 안으로 다 집어넣자는 논의까지 갔으니까 한번 어쨌든 15분 정도의 공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좀 미리 관객 반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나보자 해서 여전히 이제 바다에서 파도라는 친구를 만나다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했어요. 인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뭔가 봉제 인형의 형태인데 조금 더 관절이 구체적인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디자인됐고요. 그리고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변형되는 형태를 어떻게 좀 더 캐릭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게 디자인 할 때 조금 캐릭터 잡을 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워크숍에 참여해줬던 휘나 수호의 성격도 조금 더 해서 인형의 성격을 조금 더 부여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린 아이의 어떤 체형이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떤 캐릭터로 무대 위에 시각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까 장면 시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워크숍에 수호나 휘가 했던 행동들이 이 캐릭터의 행동으로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뭐라고 할까 영감이라면 영감 혹은 뮤즈라면 뮤즈로서 아이들이 그 안에 녹아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좀 워크숍 제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곰순이야 이거 먹어. 곰순이야 이거 먹어. 신나 먹어. 이렇게 인형한테 가서 뭐 밥 먹었니?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옥수수를 가져가서 이렇게 먹어라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부모님께서 전해주셨어요. 근데 이게 물론 저희 때문인지 아니면 발달 과정의 어떤 당연한 절차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냥 괜히 기뻤습니다. 수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워크숍에서 천 위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수호가 바다에 가면 자주 하는 행동이라고 신기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뭔가 이걸 직접적으로 바다라고 연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행동이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. 또 뭔가 인형이 실제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발을 담갔다가 차가워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있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렇게 그렇게 했어? 오늘 멈췄다가 움직였다. 멈췄다가 움직였어? 아 차가워했어? 또 해봐. 소도 한번 해봐. 인형. 아 차가워 이랬구나. 인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눈, 코, 입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의 관절 형태만 가지고 일단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제 또 그 전 첫 번째 워크숍에서 이제 아예 눈, 코, 입이 없는 상태로 애들이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서 하나하나씩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또 그 첫 번째 만났던 나무 인형에 비해서 되게 확연하게 바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코랑 뭐 엄지손가락까지 달아보고 배꼽도 달아보고 그래서 약간 그 아이들이 만나는 인형이 어떤 어느 정도의 디테일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그 소재는 또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 파트에서는. 네. 혹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 저 인형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인형이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인형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저 인형을 만드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휘와 또 휘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인형을 디자인하셨다고 했고 그때 이제 그런 그 반응과 캐릭터를 조금 반영을
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더라고요. 어떤 큰 형태는 그렇게 저희가 정하게 됐던 것 같고, 근데 사실 어쩌면 고집일 수도 있는데 조금 비워져 있고 조금 더 추상적인 인형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,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나무 인형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서 공연되는 테이블 인형이라는 그 것인데요. 근데 이제 좀 바닥에서 쉽게 조정자들이 아이들과 좀 터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그 디자인할 때 조금 고려됐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 관객 어린이에게 공연에서 썼던 소품이 그대로 가 있잖아요.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좀 뜻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저 아까 질문에서 이제 인형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냥 그 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일상 속의 인형과 또 무대의 인형은 굉장히 다르잖아요. 형태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배우들의 움직임을 위해 이제 통해서 살아나는 인형들이고 우리는 상상을 입혀서 노는 일상 속의 인형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 관객 어린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혹시 그 인형을 이 무대에서 썼던 이 환상적인 인형들을 그냥 지금 주고 있는 저게 지금 어떤 뜻이 있으실까 궁금했어요. 저희의 문장이 바다에서 친구를 만나다로 정리한 이유로 밖에서 볼 땐 그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뭔가 저희끼리 막 너무 오버하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을까?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, 특히나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집에 오래 있었을 것이고, 그럼 극장 공간에 와서 우리가 만든 이 문장처럼 처음에 뭔가 만지는 시간도 있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만지고 또 가지고 돌아가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리고, 그래서 뭔가 극장에 나가면서 여전히 너무 의미부여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친구를 한 명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, 뭐 이런 되게 로맨틱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이런 것도 또 이제 디자이너님들께서 어제까지도 고군분투하면서 좀 만드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워크숍 계속 진행하면서 공연이 끝난 뒤에 아이들이 이 무대 장치에 계속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노는 과정이 또 다른 이 공연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면 또 다른 그런 소화의 과정이고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인형이랑 계속 만지면서 저희랑 같이 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되게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소화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와중에도 이 컨트롤하고 있는 인형에는 어떤 불가침한다는,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속이 된 것은 아닌가. 내가 막 여기를 돌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져보고 싶기도 하지만 인형을 헝클어뜨린다던가 밀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는 모습에서 관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어떤 관객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공연을 창작해 나가는 과정이 과연 창작자한테는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, 이런 궁금증이 조금 남았습니다. 이번에 특정 관객이 있고 그 어린 관객들이 본다라는 가정하에 공연을 만드는데 흔들렸었어요. 되게 정말 그 관객만을 위해 공연이 아이디어들이 나오다가 우리는 어디 갔지?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면서 넌버벌은 고집해보자. 뭐 이런 몇 가지 우리의 색깔은 무엇일까? 어떤 것이 우리의 색깔일까? 그것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찾았다기보다는. 조금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그동안의 저희의 작업들은 저희가 창작하는 방식이 우리의 취향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지가 중점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반대로 관객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앞으로 저희한테도 남겨진 과제인데 이제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, 우리의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 우리의 취향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징, 어떤 우리만의 정체성을
영유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뭐지?를 계속 앞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보통의 영유아극일 때 굉장히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. 텍스트 같은 것이 그것을 이제 걷어내셨는데 아이들한테 걸리는 그 링크가 되게 아이들이 원할 때 걸어야 되잖아요. 이 공연에 집중을 하려면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뺀 것 그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. 처음에 저희가 어떤 영유아극 스터디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근데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이 인형이 움직이는 순간, 뭐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, 수영을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은 분명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정말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우리의 역량으로 확 휘어잡고 공연을 딱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일단 걷어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 확실히 요청을 드려서 유도를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또 적어보고 이런 조금씩 늘려봤다 줄여봤다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창작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좀 그 부분들은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좀 약간 좀 가이드를 좀 이렇게 아직은 좀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오는 관객들이 어렵게 한 30분 남짓되는 공연을 보고 아침부터 애기 챙겨서 이렇게 오는 게 힘든 과정이잖아요.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경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분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공연의 관객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시잖아요. 부모님하고 아이. 근데 저는 그 관객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관객으로서 질문보다는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보였잖아요. 그런데 시각적인 그 쾌감보다는 보면서도 계속 촉각이 보여서 그 지점이 정말 좋았어요. 촉각을 경험하는 공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이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된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물론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있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와 함께 발생되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아이들이 따로 만나는 장면, 그러니까 큰 장면 안에서 일부만 보는 친구도 있고 뭐 이 매트 밖으로 나가서 보는 친구도 있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보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이머시브 시어터나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 걸 보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제가 이 워크숍을 만약 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이를 데리고 영유아 공연을 갔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몇 차례의 워크숍을 가지는 동안 창작분들이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지금처럼 아이가 들어가서 같이 그 공간에 있다거나 그리고 아이가 휘는 걸 집중해서 보다가 옆에서 아이가 소리 지르거나 무언가 계속 이야기하거나 거기에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게 정말 저도 이 과정을 몇 차례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극장 가서 아마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극장 안을 들어오는 모든 순간에 운영되는 그 안에 모든 활동이 이 아이가 극장에서 경험하는 이 꼭 만들어진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극장 문화라면 그래 가능한 거네. 이게 저도 그런 열린 사고를 갖지 못했던 순간이 있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.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지 않게 뭐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연출님하고는 아이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너무 아이를 제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좀 나눴었는데요.
그러면 장시간 오늘 또 그 대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사정상 짧게 리서치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어마어마한 고민과 노력과 과정들을 거쳐서 또 이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동그라미 공방 곱하기 김미란 팀의 작업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